화끈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화제 인물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봄은 경보음을 타고 뿌연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요. 미세먼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미세먼지도 알아야 이기는 법. 날씨와 미세먼지 전문센터 K웨더 방기성 센터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만삼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일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심해진 건가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이 훨씬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까지는 그 미세먼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1995년에 와서 야,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나쁜 게 미세먼지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왔죠. 정말 2015년, 그러니까 이제 4년 전입니다. 이게 보니까 미세먼지 중에서도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가 정말 인체에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를 관측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치적 논란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영향이냐, 국내 영향이냐, 정말 중국 영향이냐, 이렇게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대해서는 뭐 연구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따라서 영향이 어느 정도다. 그건 다 틀립니다. 결국에 이제 중국과 공동으로 정말 아주 그 협력이 잘 돼갖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환경부는 중국의 영향이 30에서 6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재작년이었죠. 그 미 항공우주국과 우리나라 환경부가 공동으로 연구했던 데에서는 한국의 영향이 한 52% 정도, 중국이 48% 정도 받고요. 저 이런 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연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미세먼지 쪽을 4년째, 초미세먼지가 4년 됐지 않습니까? 네. 예보를 쭉 해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정말 몸에 나쁜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져서 뭐 예를 들어서 경보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는 중국의 영향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과학원에서도 실제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거나 이런 특보,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됐을 때 분석을 해보면 거의 최하가 50%, 그다음에 가장 높게 볼 때는 86%까지가 중국의 영향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평균 정말 나쁠 때, 그러니까 평상시 말고 정말 건강에 굉장히 나빠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경보가 발령되고 이럴 때는 중국의 영향이 최소한 70%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이 좀 잘 살게 되면서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더 많이 미세먼지가 몰려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당연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나빴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는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보면 쭉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집니다. 2012년까지 낮아지다가 2013년서부터 다시 증가하거나 좀 유지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공업화, 그러니까 중국이 잘 살게 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더 많은 차량을 갖다 운행하게 되고 난방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모든 이런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결국 그것이 탄소라든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실은 기후변화도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와 중국이 잘 살게 되면 정말 비극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만큼 생활 수준이 높으면 더 많은 오염물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심각한 미세먼지 그 대책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뾰족한 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랑 인공강우 실험을 한다, 뭐 공동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효과적일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 미세먼지를 갖다가 저감하는 데 있어서 인공강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사실 전 세계에서 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 태국. 근데 중국이나 태국도 굉장히 인공광우가 발달했거든요. 거기도 국왕이 막 특허를 낼 정도입니다. 근데 그들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아주 나쁜데도 불구하고 인공광우로 했어요, 걔들도. 예. 성공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인공광우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성공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걸 인공광으로 자꾸 해갖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 쉬워 보이지가 않고요, 첫 번째. 그러나 이제 인공광우 실험은 할 필요는 있다.
미세먼지 저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요, 이건 기술이거든요. 나중에라도 이건 좀 해갖고 가뭄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국가적인 미래를 봐서는 인공광으로 실험을 하는 건 전 찬성을 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희망 고문 같이 야 이거 인공광으로해서 우리가 줄여줄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인공광우가 만경통치약은 아니다. 아예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저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도대체 이 미세먼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 정부에서 이번에 그 내놓은 대책도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거 하나 큰 거. 두 개는 저 결국 국내 대책 아닙니까? 두 번째는 자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니까 재난 문자 보내갖고 뭐 외출 가급적 자제하세요. 미세먼지 마스크 쓰세요. 늘 지금 그거밖에 한 게 더 있냐. 이제 그러시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3월 1일부터 그 7일까지 정도 그때 서울이 일평균 농도가 147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예보 내면서부터 초미세먼지가 100이 넘은 적이 처음이었고요. 4년 만에 100도 아니고 147까지 올라갔거든요. 실제 이게 하루 평균이었지 하루 중에 높이 올라갈 때는 거의 서울이 뭐 180 이상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 수준. 자, 우리가 이제 초미세먼지가 경보가 나온 수준이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경보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일단 노인들, 아이들은 일체 외출하지 말합니다. 일체.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 유치원 다 휴교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휴교 했습니까? 어린애들? 안 했죠. 그러니까 정부도 자기들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가장 취약한 계층, 가장 미세먼지 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케어주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게 얼마나 해가 있느냐. 지금 미세먼지는 굉장히 나쁜 물질, 중금속이라든가 아주 최악의 물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거는 아주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3월 한 5일 정도의 농도, 일평균 농도가 한 150 정도 될 때가 담배를 갖다 한갑이 고스란히 피울 때입니다. 기계에 놓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담배 피우면 다 안 피죠. 그런 게 아니고 기계를 대고 마지막까지 다 피워서 그걸 측정한 양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 가시면 굉장히 중금속이 많거든요. 그게 7갑이 피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정말 그냥 아이들이 그냥 담배 피운 그걸 거예요. 다 피운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담배 피는 거에 보면 10갑 이상을 피웠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러니까 정부도 앞으로 이제 좀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자 경보를 낼 때는 그런 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혹시 이렇게 미세먼지 나쁘다고 할 때 좀 이렇게 나만의 노하우라든가 하시는 방법들 좀 있으신가요?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주시죠. 저는 제가 이 기관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아주 미세먼지에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제 지난번 같이 정말 나쁠 때, 그때는요 외출 진짜 안 합니다. 저 같은 아예 그냥 경우는. 외출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안 나가는 것이 일단 암만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그런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건 미세먼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을 굉장히 자주 마셔줍니다. 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외출했다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옷을 벗어서 밖에서 딱 떱니다. 우리 앵커님도 미세먼지 있다가 들어가시면 그 섬유 조직 안으로 미세먼지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작아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갖고 들어가시면 그대로 실내에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은 창문을 닫으라고 되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도 하루에 2-3번은 반드시 환기를 합니다. 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물론 문을 다 닫아도 미세먼지는 들어옵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양이 적다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이 환기를 안 하면은요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이렇게 강의 가서도 반드시 이건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2번 정도는 환기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 물을 좀 많이 드시고요. 밖에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끼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항상 옷을 터시고 얼굴을 좀 깨끗하게 씻자.
그것이 이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좀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 좀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